최근에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상가, 이게 소비의 온라인화, 디지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구조적 침체에 빠진 게 아닌가. 옛날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일종의 안전자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비었기 때문에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다른 수익형 부동산은 뭐 그럭저럭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상가 사서 따박따박 월세 받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보면은 구시대적 로망이 될 수가 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분양으로 이제 집을 마련하시는 분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항상 계실 텐데, 지금 이제 뭐 분양 시장도 양극화가 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분양가가 높은 그런 현상도 있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예. 그래서 2025년에 이제 내 집 마련할 분들은 저는 투 트랙으로 대응하라고 그러거든요. 네. 하나는 이제 건매물, 출렁출렁거리니까 건매물을 좀 선별해서 매수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또 하나는 이제 분양이거든요. 요새 얼룩진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축 선호 현상이 강하니까 기회가 닿는다면은 청약을 해보셔야죠. 근데 이제 다만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것도 가격 경쟁력을 보고 하셔야 돼요. 신축 프리미엄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5% 이상 넘어가는 거는 좀 조심해서 청약을 하시는 걸 좀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그 하나 더 혹시 이제 뭐 강남 지역 같은 경우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일단 절대 가격이 높긴 하지만 또 주변 시세보다는 많이 싸서 로또 분양이란 말이 여전히 남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 좀 접근을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점도 있을까요? 물론 자금이 일단 필요하겠지만, 아니 뭐 선당 후곰이라고 네. 얘기할 정도로 네. 어차피 당첨 안 될 거잖아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청약에서 뭐 마법의 비법은 없습니다. 근데 다만 이제 뭐 청약 가점이 한 70점 넘어가면은 내가 좀 골라서 좀 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대부분 주변에 보면 23점, 25점 그래요. 그래서 쉽지는 않은데 네. 아주 가점이 높은 천년 기념물이라고 저는 표현하는데, 그런 분들 빼고 나머지 분들은 계속해서 추첨제 쪽으로 좀 노릴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꾸준히 좀 청약을 해보시는 게 일단은 방법이다. 청약에 아주 가점이 높은 분들 제외하고는 올인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투테러로 가셔야 되는 게 더 맞지 그리고 않느냐. 또 청약을 하더라도 주변 시세보다 5% 정도 이상 분양가가 나오면 조금은 고민을 더 해봐야 된다. 차라리 그러면은 신축이나 그냥 준신축 그냥 사는 게 낫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미분양 관련해서는 지방에 좀 많은 편이고, 뭐 수도권에도 좀 있는 편인데, 이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해서 또 나중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잖아요. 어떤 점들을 좀 유의를 해야 될까요? 미분양 아파트는 1차적으로 수요자들한테 외면을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일시적 소화불량이 걸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건데, 네네. 지금 미분양이 9월 통계를 보면은 한 6만 6천 가구 정도라고 보면 되고, 이게 이제 그 악성 미분양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불 꺼진 아파트. 준공업 미분양. 이게 이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한 17,000 가구 정도 된다. 이게 이제 골치 아픈데, 최근 들어서 지방뿐만 아니라 수도권도 이제 악성 미분양이 생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옛날에 분양했는데 이게 분양이 안 되고 계속해서 방치된 거예요. 소화가 안 되고 이게 누적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입주가 된 거예요. 입주 시점이 다가온 거예요. 이게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악성 미분양이라고 보시면 될 거거든요. 저는 악성 미분양 사실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반적으로 미분양을 사시는 원칙이 분양 시점으로부터 멀어질수록 메리트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안 팔려가지고 미분양으로 남았던 거, 분양한지 저는 아무리 길더라도 3개월 이내에 넘어가지 않는 게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오래 방치된 거는 오랫동안 입주 때까지 그러면은 이게 미분양으로 남아 있다는 것은 뭔가 이유가 있겠죠. 가장 큰 거는 뭐예요? 분양가가 너무 비싸서 그런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통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인플레이션이 심해졌잖아요. 원자재 값이 이제 급등을 했는데 한 보통 30% 정도 올랐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서울은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반영을 하니까 받아줘요. 지방은 안 받아주는 거예요.
결국은 안 팔리는 것은 고분양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그러면 너무 주변 시세가 비싸면 사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입주택까지 미분양으로 있는 거는 약간 좀 결함이 있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은 아니지만 뭐 나홀로라든지 뭐 주변에 해모 시설이 있다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나치게 분양가가 높든지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걸 훨씬 꼼꼼히 따져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미분양이 됐는지에 대한 분석이 많이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가격 경쟁력하고 입지 경쟁력을 같이 보고 판단하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입지야 당연히 못 보면 아시겠죠. 근데 가격에서 경쟁력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면은 굳이 그러면은 뭐 아무리 얼죽신 시절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미분양일수록 더 꼼꼼히 좀 따져야 된다.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리는 미분양은 이왕이면은 좀 기반시설이 잘 돼 있는 택지지구 같은 데가 좀 더 이게 나중에 그렇게 실패를 하지 않더라고요. 그거하고 분양 초기 때 그때 좀 잡는 전략도 좀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또 정부가 이제 또 그린벨트를 네. 풀어서 공급을 많이 하겠다는 그런 정책을 발표했는데 네. 이게 뭐 언제 실제로 내가 입주하는 시점이 올 거냐 이런 네. 또 궁금증도 있으실 것 같아요. 또 과연 뭐 될까 이런 생각부터 네, 어떻게 좀 일정을 보시나요? 분명히 그 그린벨트의 그 아파트는 매력적인 것은 맞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심이나 역세권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리고 대단지고 공공택지니까. 근데 이제 정부가 지금 서초구 서리풀 지구를 비롯해서 한 5만 가구 정도를 공급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지금 서리풀 지구에서 한 2만 가구 정도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양시 화곡동하고 화정동, 그다음에 의정부시 신곡하고 용현동, 그다음에 이제 의왕 오전하고 왕곡동 정도가 있는데 아무래도 가장 관심 있는 데가 이 서리풀 지구. 그러겠죠. 예. 요 중에서 55%를 이제 신혼부부용 장기 전세 주택 이걸 이제 미리내 집이라고 표현합니다. 이거를 이제 공급을 한다는 건데, 근데 이제 미리내 집은 일단 10년은 살아요. 근데 자녀 출산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거주 기간을 또 10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자녀를 만약에 2명 내지 3명을 낳았다. 그러면은 시세의 90 혹은 80%의 분양전환까지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이게 좋은 전략인 것 같아. 그러니까 요새는 출생하는 어떤 가구가 애국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청약해서 가서 또 아기도 한 2명 놓으면 나중에 시세보다 싸게 더 싸게 집을 내 집으로 진짜 만들 수 있는 그 좋은 기회가 아닌가 저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래서 일단은 신혼부부 일단은 이 서리풀 쪽은 서울의 거주자라면은 좀 더 예의주시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예. 교통도 나쁘지 않죠. 신분당선 타고 가면 아마 그 청계산 입구역 있잖아요. 거기 내려도 되고 아마 여기 더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이제 청약 통장을 또 분양가가 높아지다 보니까 많이 깨기도 하고 청약 통장 무용론도 나오고 있긴 한데 사실은 이 그린벨트 이런 입주를 좀 생각하시는 분들은 청약 준비를 지금부터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잖아요. 그렇죠.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통장을 함부로 깨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이번에 신규로 발표한 택지를 보면은 2026년 상반기에 지구 지정을 하고 첫 분양을 2029년, 그다음에 첫 입주는 2031년 정도로 보고 있어요. 근데 11월 1일부터요. 우리가 청약 저축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중소형을 당첨받고 싶다. 그런 분들이라면은 저는 25만 원 불입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왜냐? 지금요 규정을 보면은 전용 면적 44제곱미터 초과. 그러면 18평형 정도가 되는 거예요. 18평형, 20평형, 25평, 뭐 32평까지도 있겠죠, 그죠? 공공주택은 중대형은 공급을 잘 안 하니까.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당첨자를 가리냐?
저축 총액이 많은 사람, 10만 원 내는 사람보다 25만 원 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이 불입이 되겠죠. 그리고 40제곱미터 이하 작은 것들은 네. 이거는 납입 횟수로 봅니다. 그리고 지금 공공주택 그 당첨 커트라인이 보통 1,500만 원 정도인데 그렇죠. 지금부터 불입해서는 조금 솔직히 좀 힘들 네. 것 같고 한 12년 이상 불입을 해야 되는데 물론 25만 원 불입하면 좀 당겨지겠죠. 그래서 어쨌든 경쟁이 치열한 지역에서 공공주택 분양, LH가 분양하는 거 말하는 거예요. 그거는 통장을 깰 게 아니라 10만 원 넣을 게 아니라 25만 원으로 늘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만 네네. 다자녀하고 신혼부부 특공이 있잖아요. 이 경우에는 청약통장 가입한 지 6개월 이상 지났다면은 일단 청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어떤 분은 지금 직장을 다니는데 한 25만 원 늘려야 되나? 나는 특히 민영하는 분들은 할 필요가 없거든요. 그렇죠. 그는 서울에서 300만 원이면은 어떻게 해요? 재개발이나 재건축 보통 흔히 말하면 뭐 삼성이나 현대나 뭐 GS가 분양하는 걸 청약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거는 굳이 할 필요 없는데 공공에 관심을 갖는 분들은 반드시 청약 통장을 저는 계속해서 25만 원을 불입하시는 걸 자꾸 추천드리는데 그리고 올해부터 청약통장 소득공제, 세액공제가 아닙니다.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에 240만 원에서 330만 원으로 늘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25만 원까지 늘리면은 뭐 소득공제를 더 받을 수 있죠. 다만 소득공제는 무조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네. 무주택 가구주만 되고 그다음에 총 급여가 그렇죠. 7천만 원 이하의 가구만 해당이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청약 당장 뭐 집을 사는 게 좀 어려운 분들이라면 이렇게 청약 전략을 좀 세워서 네. 준비할 필요도 있을 것 같고 또 하나가 이제 아파트 시장 말고 이제 비아파트, 오피스텔이나 뭐 빌라 이런 데들이 사실은 뭐 전세 사기 뭐 이슈도 있고 그래서 되게 많이 지금 네. 좀 침체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비아파트 시장 접근은 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2025년에 금리가 인하되면은 수익형 부동산 쪽은 조금은 꿈틀거릴 수는 있어요. 최근에 오피스텔 가격이 조금 반등한다는 아마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아무래도 수익형 부동산은 시중금리하고 비교 우위를 통해서 투자 여부를 결정하잖아요. 네. 그러면 만약에 금리가 낮아지면은 대출금리도 당연히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금융 비용이 줄어드는 거고 수익률이 올라가는 그런 구조인데 오피스텔은 이제 기성 세대들은 그 월세 나오는 어떤 그런 수익형 부동산으로 보는 것 같고 MZ 세대들은 오히려 살림집으로 보는 경향이 강해요. 미니 아파트로 보는 겁니다. 편의시설이 잘 돼 있죠. 네. 그래서 오히려 헌 아파트 가느니 새 오피스텔 가겠다라는 그런 경향도 아파텔이란 요즘에 뭐 강합니다. 네. 오피스텔을 살 때 좀 조심하셔야 될 게 한 세 가지 정도인데요. 네. 일단은 가격이 잘 오르잖아요. 오피스텔은 나중에 팔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가급적 매입 가격을 좀 낮추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경공매를 활용해서 좀 싸게 사시라는 거예요. 경공매 시장이 일종의 이제 이마트나 롯데마트 같은 거잖아요. 네. 할인 매장이거든요. 좀 싸게 사셔야 된다는 말씀을 아마 감정가의 한 70%대로 좀 싸게 사셔야 될 겁니다. 두 번째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은 임대를 놔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은 수요가 많은 곳이죠. 그래서 역세권이나 뭐 대학가나 업무지구 쪽으로 좀 밀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요새 그 오피스텔도 보면 금지 시설을 갖추려고 그러면은 조금 규모가 있어야 돼요. 네. 한 300실 이상 되는 규모 정도가 좀 낫지 않겠느냐. 뭐 그런 것이 월세에 넣기도 좋고 또 살기도 좋으니까 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은 것 같고, 빌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그 청약 그 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네네네. 그것 때문에 좀 사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뭐 양도세나 시덕세나 종부세 이런 것도 또 많이 깎아주니까. 그래서 지금 수도권 기준으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 그리고 공시가격 5억 이하면은 뭐 청약할 때 무주택으로 인정받잖아요. 뭐 그거 나쁠 건 없죠. 다만 이제 그 5억이 이제 기준이 살 때가 아닙니다. 청약할 때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만약에
5억을 넘었으면 무주택 인정 못 받아요. 살 때는 내가 4억 5천 주고 샀어. 공시가격. 근데 나중에 한 3년 지나서 모델하우스 문 열 때쯤 보니까 공시가격 열어보니까 5억 천이야. 그러면 안 됩니다. 아, 그렇구나. 그 점은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새 재개발도 옛날같이 그렇게 막 황금알을 낳는 거의가 아니라 건축비가 너무 올라가지고 네. 수익이 그렇게 분담금이 또 커지고 하니까. 그렇죠. 네. 분담금 많이 나오고 그리고 또 요새 또 많이 싸워요.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고려해서 알짜 중심으로 좀 접근하는 게 좋을 것 같고 아마 2025년에 빌딩도 아마 조금은 거래가 될 겁니다. 빌딩도 지금 건매물 중심으로 좀 거래가 됐는데 뭐 금리가 좀 낮아지면은 좀 더 수요가 생기지 않을까. 지금은 주로 법인 건물들이 좀 거래가 되거든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대출 받아서 임대료 받아봐야 돼 역마진 나요. 그러니까 주로 순수 개인 투자자는 많지 않은데 아마 내년 되면은 금리가 좀 더 낮아지면은 좀 더 유입될 수 있는 것 같고 최근에 수익형 부동산 중에서 꼭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요새 이제 상가, 구분 상가, 아파트 단지 내 상가 이런 건데 최근에 이제 이게 소비의 온라인화, 디지털화 현상이 가속화되면서 약간 구조적 침체에 빠진 게 아닌가. 옛날에 아파트 단지 내 상가는 일종의 안전자산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비었기 때문에 빈 곳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조금은 조심해서 접근하셔야 될 것 같고 은퇴자들의 무덤이라고 하는 신도시 상가 한번 가보세요. 거의 뭐 절반 이상이 비어 있죠. 그래서 다른 수익형 부동산은 뭐 그럭저럭 저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데 상가는 조금 조심하셔야 된다. 그래서 상가 사서 따박따박 월세 받겠다는 생각은 이거 어떻게 보면은 구시대적 로망이 될 수가 있다. 오히려 배당 ETF 상이 더 낫다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수익형 부동산은 뭐 아파트 사는 거하고 좀 다르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입지에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즉 꼼꼼하게 좀 다리품을 팔아서 의사일정 하시되 조금 잘 안 팔리니까 아파트에 비해서 좀 매입가를 낮추시라는 말씀하고 상가는 특히 지금 뭐 아까 소비의 온라인화 우리가 작년에 온라인 소비가 오프라인을 넘어섰거든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출생하고 고령화, 그 다음에 가계부채 많고 또 내년부터 또 우리가 최저임금이 10,000원 넘죠. 그러니까 이제 가계 창업을 많이 못해요. 뭐 그런 여러 가지 이 어떤 위험성,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진짜 신중하게 좀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가장 현실적인 조언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